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9시 30분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이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오늘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을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 의원님, 오늘이 계산을 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됐던 딱 1년 전에서 일주일 앞선 날입니다. 358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 좀 비극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이 좀 하시는지요? 우선 이제 지금 계속 보도되는 거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나오셔서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데 저건 뭐 국민들께서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증거, 최측근들의 증언, 그다음에 자금 출처, 자금의 흐름,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치권 전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 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고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도 하나도 안 나오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선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검찰도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수사권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공비처도 만들고 그렇게 공수처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상층부가 투명하게 되어서 다시는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일이 없는 좀 그런 나라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비극이죠, 정치사에.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일이긴 한데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예견됐던 상황이죠. 사실은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한 수사였고 수사 과정상의 뭐 피사실 공표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무 무리한 확장 해석의 문제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예정됐던 일정대로 목표대로 오늘 검찰 소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전직 대통령 중에 네 번째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 될까요? 여섯 번째는 과연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악순환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와 같이 절차상에 계속되는 문제 또 무리한 정말 형사법의 무리한 확장 해석을 통한다면 다섯 번째 아니라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앞으로 서는 일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찹찹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없다. 또 다스도 나와 관련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라고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이며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정치권에서 잘 만들어 나갈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법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아직 이제 수사 단계입니다. 수사를 해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기소를 해야 유죄 무죄를 법정에서 가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상되는 그런 그 혐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뇌물이 유죄로 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한다면 액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에서도 정치적인 부분과 별개로 상당한 부분의 책임을 이제 져야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오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장면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될 텐데요.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떠한 표정일지 또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지 굉장히 궁금하게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검찰 소환될 당시랑 조금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때는 뭐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한테 들어봐도 그렇게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 같지는 않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역 여론을 수렴해도 예. 그리고 여론조사의 추이를 봐도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예. 그 여성이고 사실은 고령이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미수에 그친 재단 아니냐 이러면서 진짜 불쌍하다 이런 분들이 예. 계세요. 그런데 이 MB를 옹호하는 여론은 1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MB에 대한 배신감은 이게 잘하려다가 실수를 했다거나 예. 뭐 관행이라고 본인이 느끼고 잘못을 했다거나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권력을 잡은 이유를 의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이유를 의심하니까 야 대한민국이 MB로 인하여 이권공화국이었구나. 예. 권부가 MB와 그 가족의 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고 예. 사유화했구나. 이런 인식을 그냥 누구나 갖고 계세요. 그 결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의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말 중에 의리가 예.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되게 공감 가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MB가 지금 저렇게 궁지에 몰려서 빼박 캔트,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예. 저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를 보시면 그게 김백준입니다. 예. 김희중입니다. 이 두 사람은 MB의 오른팔 왼팔의 집사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MB를 옹호해 줄 수도 없고 옹호할 의지도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MB가 얼마나 측근들을 정말 잘못대했나. 마음을 사지 못했던. 예, 그랬기 때문에 이 의리가 깨지는 장면, 예. 이 장면 때문에라도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MB를 좀 옹호하고 예. 이러면서 플래카드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그 MB의 지금 현 상황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곧 9시 10분 전후가 되면은 아마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한국당만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뭐 별다르게 내놓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뭐 분위기가 어떤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1년 6개월 됐나요? 그때 이제 탈당을 한 상태라 예. 당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 이미 그 의견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이 수사가 가지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소위 다스 관련된 수사의 시작은 다들 예. 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다스에 120억 원의 횡령이 있었다. 예.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 그 전에 여기 방송 출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그건 이미 오래전에 공소시효가 다 지난 문제다. 그래서 예. 이거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무리하게 지금 아주 비법률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사실은 얼마 전에 은근슬쩍 그 120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게 맞다 이렇게 예, 예.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압수수색이 있었고 소위 그 과정에서 예. 뭐 탈탈 털어서 나온 것 같고 지금 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절차상에 많은 네. 그 하자와 문제가 있는 수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곧 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여재 전 수석의 모습도 보였고요. 권성동 의원의 모습도 보였고 조혜진 전 의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곧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손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각도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법조계 내에서도 절차상에 뭐 하자가 있다 예. 또는 하자가 아니더라도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를 보이는 법조인도 있고요. 예. 또 반면 애초에 처음에 수사가 다스 120억 횡령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의 혐의가 드러났다면 이 부분을 묻는 게 오히려
책임을 이제 방기하는 것이다. 네.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의 책무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여론도 그런 분석도 이제 강하기 때문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입장을 이제 정하고 표명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예.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좀 문제를 보자면 예. 누가 봐도 법률적으로는 애초에 문제를 삼았던 120억 원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범죄 사실 갖고는 제대로 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일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법의 수준이 한 40년 전인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집이 됐던 사무실이 됐던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해서 속된 말로 좀 많이 털어왔죠. 네. 근데 이게 전형적인 불법 수사라고 하는 별건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딴 데 있는데 네. 엉뚱한 거 갖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하여튼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서 나온 거 갖고 봐라 이런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정당화하는 것을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비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뿐만 아니라 예. 이런 식의 수사가 앞으로도 허용이 된다면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 누구도 수사 대상이 돼서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가 되고 아무리 사소한 것 같고도 그 사람을 구속하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는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구별해 놓고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래야 이게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건데 그런 원칙이 최근 몇 년, 한 1, 2년 동안 많이 무너지고 사실은 뭐 유신 시대에 이루어졌던 수사와 재판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러니까 유신 때 뭐 하셨는지 유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유신의 상징은 긴급조치입니다. 예. 긴급조치의 핵심, 지금 국민께서 기억하시는 핵심은 3명이 모여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해도 예. 잡혀가서 1년씩 살 때입니다. 이게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비유를 너무 이렇게 확대하시니까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예. 그다음에 우선 자꾸 다스 비자금 120억으로부터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스에 관한 비자금 수사는 그렇게 시작했겠지요. 네. 그러나 그렇다면 다스 비자금 120억 밖에 MB를 수사할 거리가 없었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까먹어서 문제인데 BBK 네.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네. 왜 혼자만 140억 돌려받았냐? 청와대가 왜 140억 돌려받았는데 개입했냐? 네. 그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거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워낙 혐의가 2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 네. 열거하기 어렵습니다만 MB 때 블랙리스트 청와대가 개입해서 작성한 네. 연예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들, 네. 예, 문성근, 김미화 이런 분들이 MB를 고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으로 MB와 MB 국정원에 의해서 사찰받아서 피해를 입었던 박원순 시장. 네. 예, MB가 나를 정치 사찰했다. 그렇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다스 비자금 120억으로 시작했으니까 그거만 해야 된다. 너무 그냥 생각이시고요. 네. 이렇게 차고 넘치는 고발과 증거가 있는데 지금 저 말씀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이니까 봐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혀 제 말씀을 좀 곡해하시는 다스 것이고요. 말씀 한번 비자금 드려보시죠. 네, 다스 비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비자금이 네. A 시점에서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비자금이 쭉 조성되다가 검찰이 수사한 2007년 그리고 2008년까지 네. 그 시점에 조성된 비자금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데 네. 비자금이라는 게 쭉 조성돼서 이후에도 조성되고 시기가 A 시점, B 시점에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A 시점에서 예를 들면 100억을 조성했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끝났을지 모르나 예. A 시점 이후에 B 시점에서 시작된 다스의 비자금은 공소시효가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별건 수사 없는데 문제 삼으면 문제겠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를 발견했다. 그럼 네. 검찰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MB고 별건이니까 그 부분은 덮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MB가 네. 별로 변명할 논리가 없어요. 궁색해요. 게다가 심지어 국정원 특활비에 최근에는 영부인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의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 보고 수사하지 말라 이럴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궁색하면 궁색한 대로 논평 예. 안 하는 게 낫다. 무리하게 정치보복이라고 몰고 가면 갈수록 더 늪에 빠질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은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한번 아, 들어보죠. 예. 좀 전에 그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예. 고발 이제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단서라는 게 있는데요. 예. 물론 인지 수사도 가능합니다만 고소 또는 고발이 있을 경우에도 당연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초의 그 다스 120억 횡령뿐만 아니고요. 그 외에 다스 횡령건에 대한 고발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민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처음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13일에 150일 전입니다. 네네. 예. 옵셔널 캐피털 대표 장모 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을 한 바 예.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자료가 들어가고 어떤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사실 수사 관계자 말고는 정확하게 알기는 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이거 연관성도 없는 건데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 아니냐. 예. 일단 대충 했더니 나중에 뭐가 나왔던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고 그러한 고발에 따라서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을 쭉 다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하자를 지적하는 게 글쎄요. 지적하는 게 과연 완벽하게 예. 온당하냐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압수수색 영장인데요. 이게 검사가 압수수색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검사가 청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주면 예. 그 영장을 가지고 이제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데요. 이 영포 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가 발부하면 안 되는데 해준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비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그런 지적으로 환지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한번. 자, 좀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그 다스가 140억 원의 피해 보상을 받는 과정에 직권남용이 예, 예.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고발이 있어서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고발이 있어도 사실은 봐서 법리적으로 그 범죄가 도저히 될 수 없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고발 내용 자체가 다소 법리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미국 법원의 중재에 의해서 예. 결정에 의해서 지급된 합의금 자체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그 주장 내용 자체로 어렵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직권남용을 확대 해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 근거 없이 신고리 5, 6호기에 예. 공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게 사실은 법리적으로 그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예. 그거 누군가가 고발장 내면 청와대 지금 압수수색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은 뭐 법률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예, 잠시만 말씀하시는데 현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차장에서 바로 차를 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동행하는 건 아마 맹영주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네. 현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A4 반장 분량의 입장을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마 뭐 따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도 혐의에 대한 부인 혹은
이 앞서 이야기했던 정치 보복 이런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안 하셔도 예. 어제 이미 김효재 수석, 김효재 수석이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군색하게 예. 다시 포토라인에 서서 나 정치 보복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말 품위가 엄청 손상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고발한 거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무리다.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두 분의 법률가가 앉아 계신데 한 분의 법률가는 그게 무리하다고 보고 한 분은 뭐 수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고발해서 수사하는 걸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것까지 뭐 뭐라고 할 계제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신고리 오리코기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말 막지 마시고요. 법리적으로, 예, 일단 하면 오히려 그게 적합하다는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신고리 오리코기가 직권남용이면 고발하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고리 오리코기 건은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심했습니까? 예. 근데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제기할 뿐인데 그 과정을 안 거쳤다면 얼마나 혼란이 컸을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정책 결정이 아닙니다. 비리와 직권남용과 뇌물 예. 이런 것과 알겠습니다.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과 뇌물 사건 등을 연관시키는 건 논리적으로 알겠습니다. 문제가 손 많습니다. 그 이제 도착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의 과정이나 뭐 누가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당시에 그 검찰청사 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좀 무난하게 예.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내부 수리도 있었고요. 예. 이제 조사실과 휴게실 등등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같은 공간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에 있는 1001호인데요. 이미 그 외부에서 또 이제 그 카메라로 예.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렸다고 하죠. 유리창도 예. 가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1001호에 이제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이제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나와서 예. 이제 언론 앞에 잠깐 서겠죠.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예상입니다만 이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이번 수사를 이제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들과 만나서 뭐 용어를 뭐 티타임이라는 용어를 또 이제 많이 썼는데요 광고에는 예. 잠시의 어떤 그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뭐 오늘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든지 이런 그 다소간의 그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예.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그 뇌물과 다스 두 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뇌물 관련된 부분은 송경호 특별수사 2부장 검사 그리고 또 다스 네네.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신봉수 첨단수사 1부장 검사가 네.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전직 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라는 측면도 예. 있기 때문에 잠시 네. 현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저곳이, 논현동 예.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 4.7km 정도의 거리라서 10분이 채 안 걸리는 짧은 거리고요. 교통신호가 아마 통제되는 것으로 예. 알려졌는데 지금 중간중간 잠깐씩 멈추는 모습도 이미 보이고 서초동에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서초동에 도착을 했고 저기가 법조타운을 넘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제 곧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큰 길을 진입하고서부터는 경호 차량 그리고 경찰 사이드카가 붙어서 호위하는 모습도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약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될 당시 봤는데 좀 개인적인 마음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뭐 물론 문제가 있으면 뭐 불법적인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한때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대통령이 전직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모두 다 지금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이 아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참 정치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뒤따라가면서도 저희 취재진이 계속해서 함께 따라가는 장면을 팔로우하고 있고요. 헬기를 이용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 도착해서 또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손민혜 사람이 아까 전에 하던 얘기 그 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 측에서 이제 흘러나온 보도들이 있는데요. 예. 크게 이제 뇌물과 다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특히 애초에 수사의 시작은 이제 그 다스 관련된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예. 그 과정에서 뇌물 부분, 특히나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관련된 의혹이 새로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오늘 조사도 역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다스와 또 뇌물 관련된 부분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바로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을 삼성과 현대차가 대신 내줬다라고 예. 하는 부분. 그 부분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또 뇌물 수수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오늘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 명의 변호인이 이제 함께 이제 배석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청사 안에 들어왔네요. 네, 예.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청사 주변에는 조금 시위하는 모습도 보이는 방금 것 피켓을 같습니다. 봤는데 예. 잠시 지나가서 아마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정치 보복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든 분도 계셨고요. 이게 30명 정도가 시위 예. 신고를 했다는. 지금 현재 청사대에는 예. 방송 중계차 외에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네. 어제부터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차량도 일단은 오늘은 청사대에 네, 오전 10시까지 청사 출입이 전면 통제가 됐다고 예, 사실상 하고요. 지금 저렇게 삼엄한 통제를 하는 이유는 역시 전직 대통령의 소환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착을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이제 곧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포토 라인에 차량 문을 열고 설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어떨까요? 마음이 참 궁금한데 네. 최윤희 선생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전 대통령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에서 검찰에 출두하실 예. 때 네. 그때 같이 뵌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 네, 문이 열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예, 보였습니다. 현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시청자분들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준비된 메시지를 저희가 지금 들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참담한 심정인데 이 민생 경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본인으로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 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이런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는 네.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모습을 나타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두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 오늘 포토라인에서 한 말은 저 예. 말로만 들으면 안 되고요. 예. 어제 김효재 전 수석이 얘기한 것과 이렇게 합쳐서 들으시면 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런 걸 바라보는 심정이 착잡합니다. 예. 착잡하고 권력의 무상함도 느껴지고 사실 대통령직에 있을 때 예.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높이 있으면 예. 그 권력의 행사 방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민생 경제나 한반도 안보 뭐 이 부분은 뭐 그냥 하신 말씀이죠. 이런데
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고 이런 예. 일을 벌이냐 이게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을 아껴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말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그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을 하면 저 말씀도 안 하셔야 되죠. 근데 한 것은 이게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네. 정치투쟁 비슷한 걸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한 것 같고요. 역사에 있어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이 얘기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원고를 쓰거나 교열 네. 교정 볼 때 사족으로 보는 부분이죠. 돼지꼬리표가 붙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안 됩니다. 네. 앞뒤가 안 맞고 어법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섭섭함과 비난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한 건데 별로 뭐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한번. 지금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번째 포토라인에 쓰는 대통령인데 5번째는 누가 될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글쎄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회를 밝히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계속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좀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 최근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임기만 끝나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확실한 법치주의가 아직은 확립이 안 돼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행사에 있어서 그게 뭐 누가 됐던 그 엄격한 법률에 의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게 퇴임 후에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2번째 이유는 이건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현상 같은데 사실은 외국에도 이 일종의 뭐 요새는 통치행위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만 어떤 국가적인 목표 아니면 정책 집행에 있어서 법률과 벗어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면 미국만 해도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남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때 좌파 정부가 집권해 있던 니카라과의 반군을 미국이 돕기 위해서 이란에다가 무기를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니카라과 반군을 도와줬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밝혀지게 되면서 큰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에 미국에서 이제 그게 이제 법대로 하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우리식으로 해결했으면 뭐 탄핵 이후에 구속해서 뭐 징역을 살리는 식으로 해결이 됐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아주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됐던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 어떻게 되냐면 법적으로는 영관급 장교가 구속되는 선에서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큰 목표 내지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그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는 우리보다 미국이 확립돼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유연성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퇴임 후에는 뭐 그게 해석이 좀 무리다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률을 확장 해석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적용해서 사법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2가지 원인이 중폭되다 보니까 연이어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계속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께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말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거짓말 가능성,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더 참담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사과한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의미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그 측근들이 예. 많이 지금 구속되기도 하고요. 예. 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조사도 많이 받았고요. 혹시 그런 측근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측근들이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예. 그리고 왜 이렇게 고초를 겪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까 김 의원님께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게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게 만약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러한 그 장면도 예.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하나의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잘못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란 콘트라 사건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번 사건과 비슷한 듯하지만 또 분명한 차이점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대로 다스 변호사 비용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예. 점, 아니면 또 김재수 전 LA 총영사가 개인 기업,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는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공무원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익 또는 국가 차원의 정책 부분이 아니라 예. 개인의 어떤 그 사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좀 짚어보고 싶고요. 또 정책의 유연성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그런 그 권력기관의 또는 권력자의 그 행위에 대해서 다 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도요. 하지만 그 유연성이라는 게 정책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물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도덕성, 개인의 어떤 그 도덕적인 영역까지 그 유연성을 적용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짧지만 또 길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짧은 메시지를 보였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에 전달될지는 오늘의 수사 결과 예. 또 향후 있을 재판 결과까지 보셔야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치주의 부분은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 일반 국민들, 힘없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작동합니다. 근데 법치주의가 작동 안 된 부분이 권력 주변이에요. 그래서 특혜나 특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나는 특권도 없고 특혜도 없고 법을 잘 지키면 살고 심지어 법 없이 살 사람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권력자들은 특권과 특혜 속에서 법의 울타리 속에서 온갖 불법 비리를 저질러도 보호받더라라는 인식.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좀 아프긴 하지만 예. 그런 권력 주변, 그리고 특히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아까 지적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전직 대통령 4분이 포토라인에 섰고 예. 정확히 얘기하면 5분이 이제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은 도발적일 수도 있는 문제 제기를 해보자면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예.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 단계 진전하거나 혹은 다른 의미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5.18 예. 민주항쟁을 낳은 광주 학살, 비극은 그게 우리 사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두환 군부 정부가 그 원죄에서 발목 잡혀서 7년을 지내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문민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만 광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자유로운데 사회가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김영삼 대통령이 되신 이후 이건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고 그 책임을 묻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경우는 이게 예. 자꾸 묶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분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다 본인이 주체적으로 주동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뭐 반대편에서 어거지 주장을 합니다만 대통령이 관여되었다는 증거를 잡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소환된 거고 그리고 이후에 그 당신께서 그런 어떤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뭐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님에 대해선 민주정부 이후에 예.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이 원한 건 보수다운 안보, 예, 보수다운 민주주의, 따뜻한 보수를 원했는데 예. 들여다보니 웬 강남 아줌마가 나타나서 권력을 쉐어하지 않나. 그리고 개인 비리, 대통령 부부가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나. 예. 최측근이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질 않나. 우리나라 유력 대표적인 두 기업으로부터 그 국민들이 보기엔 전혀 공기업도 아닌 이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내지 이명박 대통령 일가 소유임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런 사기업에 현대와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이 소송비를 대주질 않나. 이렇게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정치 보복으로 프레임 전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에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잘 마무리되면 그런 이제 법치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대통령이 통치권 행사를 할 때 사익을 위해서 쓰는 혹은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 친구 최순실과 쉐어하는 예. 이런 식의 권력 행사는 막아지면서 이제 법치주의가 국민들에 대해서만 작동하던 것이 권력자에게도 작동하는 그런 과정으로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티타임을 마치고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이번 한 번으로 끝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 마라톤 조사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조사를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돌았거든요. 둘 다 양측 다 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검찰도 뭐 여러 번 소환할 수는 없는 문제고 오늘 시작해서 내일 새벽쯤 돼야 예. 조사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게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려면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임기를 마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죽은 권력에 대해서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법치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곧 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뭐 110억 원대의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60억 원대의 소송비 대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뇌물이 이루어졌다는 것, 소위 그 다스와 관련한 미국 소송의 항소심에 변론을 했던 에이킨 컴프라는 미국의 로펌, 거기에 이제 한국계 김모 변호사가 그 무료로 다스의 변론을 해주면서 그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신 받았다라는 게 이제 혐의의 주된 내용인데 사실은 에이킨 컴프가 다스 사건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시간, 소위 얘기하는 타임 차지라고 그래서 시간당 뭐 얼마를 정해놓고 그 쓴 시간으로 이제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항소심에서 중재 회부됐기 때문에 쓴 시간이 몇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에이킨 컴프의 그 김모 변호사가 좀 삼성 측에 위세를 가시하면서 우리가 다스 소송을 이렇게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지금 당시 청와대와 잘 통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삼성과 관련된 소송을 좀 많이 맡겨라. 그리고 실제로 그 전부터 에이킨 컴프라는 미국 그 로펌은 삼성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좀 위세를 가시하면서 더 많은 소송 수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60억 원은 너무 많아요. 이게 60억 원이면 뭐 환율에 따라서 대략 500만 불 내지 600만 불인데 이게 지금 뭐 시간당 아무리 비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도 에이킨 컴프가 다스 소송과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60억 원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지금 문제를 좀 제기하자면 이거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 관계자가 에이킨 컴프의 그 김모 변호사죠. 근데 이 김모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 수사가 없이 어떻게 60억 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
지금 글쎄요, 이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엔 그 에이킹 컴프의 네. 변호사가 가장 핵심 관계자가 될 텐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라도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뇌물죄로 지금 의율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특수활동비는 역대 정부에서 다 어느 정도의 통치자금의 성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심사하고 총액으로 결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래서 이게 항목 유형에 따른 무슨 횡령 문제가 자동적으로 생긴다든지 아니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바로 횡령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좀 보이고, 물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정말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네. 뭐 개인이 집 사는 데 사용을 했다든지 어떤 글쎄요, 고가의 무슨 사치품을 사는 데 명품백이나 이런 걸 예, 그렇죠. 샀다든지. 그런 데 예. 사용했다면 그거는 그 횡령 내지는 뇌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횡령이나 뇌물로 단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건네갔다는 그거 자체로 횡령 뇌물이 입증됐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를 해서 좀 보강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은 조심스럽게 되긴 합니다. 네, 지금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 크게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예. 대납 관련해서 아직까지 뭐 드러난 부분이 좀 미미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거를 뭐 특수활동비의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이학수 전 부회장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수서라는 그런 서면을 냈다고 하죠.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 자체가 2009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제 서너 차례에 거쳐서 350만 달러를 에이킹 컴프에 지급했고 예. 사실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위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이거를 이학수 전 부회장이 스스로 밝힌 겁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예.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했거든요. 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청와대 측의 어떤 요청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왜 사기업인 다스의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를 일반 기업에게 예. 대신 내달라고 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제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면서 이거는 삼성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서 소송 비용 대납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검찰의 어떤 그 현재까지 입장 예. 그리고 수집한 증거를 피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인데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가 그러한 점을 다 이제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예. 또 청와대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받아서 썼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계속 남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검찰에서도 지금 뭐 법적으로 따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더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예. 네. 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어떤 의문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기소를 못하는 사안으로 예. 보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오늘 사실 확인 정도로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또 언론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어떤 회심의 카드 등을 공개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대원칙이 물론 혐의가 뭐 아직 유죄다 무죄다 이걸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김백준 계가도 그렇고 김희중 전 실장도 그렇고 심지어 형 이상득 지금 진술한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면 언론에서 나온 내용은 다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고 이명박 대통령 다 쓰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부는 뭐 일부라고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면 지금 다 부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효재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부분이 좀 잘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선 이제 잠깐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해라, 검찰이.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게 아마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권한을 줘서 대통령과 그 주변 그리고 이제 권력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거는 다 인정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걸 특별감찰관 제대로 했고 예. 네. 특별감찰관 제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이석수 감찰관을 감찰을 했죠. 그런데 이석수 감찰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정농단이 드러나는 한 그 징검다리가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제도가 있으면 만약에 그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불행한 일을 안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네.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검찰에 대한 의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도로 공수처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이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신데 네. 이거를 저희는 문재인 정부 흔들기 보도라고 합니다만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만두실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워낙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보수 언론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감시를 해서 예. 우리 정부가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좀 이렇게 그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네.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하게 감시해 주기를 네. 기대한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MB 주변과 전 수석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건 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예. MB와 MB 주변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검찰이 과거에는 주로 권력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국민들의 시각에 근사치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각차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MB나 MB 주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이 정도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삼성에서 소송비 좀 받고 그게 내 거건 내 형 거건 이거 내가 좀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에서 온다고 보고 근데 그건 뭐 생각일 뿐이고 검찰은 법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혐의도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보니까 뭐 어디서 조사를 받는지 뭐 변호는 누가 하는지 수사는 누가 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곳과 같은 조사실이라고요.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그 약간의 편의시설이 휴게시설이 붙어 있는 특별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뭐 장시간의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쉬지 않고 계속 그 조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조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은 좀 휴식 시간을 가져야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뭐 손 변호사님께서도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소위 얘기하는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해요. 근데 그 언론 플레이가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이냐? 사실 그 태반이 믿지 못할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이 이랬다라는 언론 보도, 그러니까 뭐 350만 불을 청와대 쪽에서 요구를 했었다라는 이학수의 부회장의 진술이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부인했고요. 우린 전혀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그리고 대납이 이루어진지도 몰랐다라는 주장이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학수 전 부회장이 뭐 이런 식의 진술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게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피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고 이게 사실 확인도 안 됐습니다. 근데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이 소스는 검찰이죠. 검찰에서 언론에 흘리면서 이런 보도를 또 언론이 다 받아쓰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한참 전부터 뭐랄까요,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그 조사받을 대상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한마디로 좀 너덜너덜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비난 여론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뭐 구속영장을 치고 이런 수순으로 계속 조사가 다른 수사 대상자도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지금 그게 최근에는 검찰 수사가 아예 그런 일반적인 관행화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데 예. 이것 또한 뭐 대단한 역사적인 후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퇴가 아니고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엔 더 했습니다. 예. 예, 특별히 그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여준 게 노무현 대통령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공작까지 하면서 예, 예. 피의 사실을 만들어서 흘린 예. 거 아닙니까? 없는 게. 그래서 그게 뭐 지금 후퇴했다 이런 말씀은 좀 예. 곤란한 말씀이고 이걸 굳이 나눠보자면 이런 겁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린 건 잘못한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19대 때 저희가 이거 방지법도 의원님들이 예. 발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통과가 안 된 건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 지금 피의 사실 공표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죠. 근데 언론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잘못한 거고 언론은 취재를 잘한 거죠. 네, 그 언론이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건 죄가 된다. 네, 그 언론은 받지 취재를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발품을 팔아서 네. 내용을 하나라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에 기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예. 지금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범위하게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 그러면 이건 정말 극비리의 소수만 예. 뭐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론장이 형성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거라 우리의 토론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직 토론은 누구와 하냐? 검찰만이 예. 하게 되는 거라 저는 그 언론이 취재를 하되 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검증해서 하는 것 이게 1차적으로 언론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이게 그 현행 형법에 있는 그 범죄죠. 피의 사실 예. 공표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있어서 기소가 되어서 예. 형사처벌 받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다 예. 보니 이러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예. 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민사소송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도 여러 건 올라갔는데요. 그 대법원에서 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판결들을 여러 번 내놓는데 예.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반 범죄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한정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한정돼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이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피의사실 공표와 또 언론의 취재를 통한 언론 보도를 똑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입장도 이번 언론 보도의 어떤 그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의 어떤 그 과한 측면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 부분도 좀 의아한 게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스, 뭐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았다. 사실 다스가 아주 중요한 이 죄의 전제 조건으로 성립이 되려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다. 이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가 좀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보사 다들 아마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민간인도 아닌 이 군인을 시켜서 댓글을 달게 하고 정치 활동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했던 혐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방부 장관, 뭐 실장 다 불려 나오고 사실 이게 우리 국민이 생각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이 부분은 수사가 계속되고 예. 있고요. 최근에 나온 게 지금 사이버사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도 댓글에 관여했다. 예. 심지어 보수단체 7만 명을 동원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플랜을 만들었다. 예. 이게 이제 공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이런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건 추가로 이명박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예. 이 부분은 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관련하여서 예.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증언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수사가 되는 거라 지금 20여 건의 혐의입니다. 그래서 그 20여 건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서 분류를 하기에 큰 두 축을 뭐 다스와 예.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인 관심은 블랙리스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리스트라는 건 그 문화예술계의 창의력을 말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피해 당사자들이 젊은 나이에 피해를 입기 시작해서 10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피해 보상의 방법이 없는 예,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고 이게 문화예술 활동을 못하게 된 그래서 이것도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예. 선택과 집중, 관심도 선택과 집중이라 그 두 축, 다스와 뇌물 이렇게 관심이 갈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네.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뭐 정치적으로 이미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볼 때 잘못한 점이 있는 그런 그 정치인, 전직 정치인이라고 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들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그 혐의 사실의 중대성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명문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문에는 없습니다만 기타 다른 사안들 또 관련되어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다른 그런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과의 형평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두루두루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뭐 물론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론이 구속시켜라라고 해서 구속해도 안 되는 거고 예.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국민 여론이 이거 너무 무리한 수사다 구속까지 할 건은 아니다라고 해서 구속을 못할 것도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신경이 쓸 것 같은 것이 이번 달 1일자 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의 그런 그 조사를 보면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한다는 여론보다 상당히 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정치인에 대한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일부 비법률적인 부분이지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물론 법만 보고 법전만 보고 또 사실관계만 보고 또 기록만 보고 수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기타 그 외의 부분들도 참고 사항 중에 일부는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예. 2009년 봄이죠. 요거보다 뭐 4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예.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제가 법무부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참 고민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 어디 바깥 출입도 잘 못하고 그럴 텐데 월요일 날 그 출근하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주말에 하도 답답해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남들이 못 알아보게 그래서 집 근처에 등산을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날 알아보고 그 등산객들 중에 몇 사람이 노무현 구속하라고 외치더라.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수사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때도 구속 여론이 월등히 높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이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뭐 손 변호사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거로 보면 그때 그러면 바로 구속을 했어야 옳았느냐. 예.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느냐. 이게 좀 앞으로 발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지난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좀 느낌이 있고요. 이 엄격하게 법률적으로만 따진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예.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전직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이 뭐 외국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엄격하게 보면 뭐 지금 웬만한 데 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증거 확보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건 관계자인 에이킹 컴퍼니의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 확보가 가능할지가 대단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대 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형사사법 절차가 너무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론조사 말씀드린 것은 사실 여론이 구속을 원하니까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예. 엄격히 따져서 법적으로 볼 때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부담은 적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게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에서 보기에, 검찰 단계에서 보기에 100억대의 뇌물 예. 등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증거인멸 부분인데요. 당연히 뭐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어떤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를 보자면 예. 이제 혐의 사실을 완전히 부인할 경우에는 정반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 이건 정말 억울한 사안이구나. 억울하게 느끼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보장해주자라고 해서 오히려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철저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반대로 아니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부인을 해? 그렇다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있을지 모르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후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자료를 또 잊으면 예. 안 됩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착오다,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연 그게 검찰에서 보기에 그걸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예. 또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증거인멸, 그동안 혐의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감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그 증거 자료들이 다량 발견됐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어딘가에 또 다른 자료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하여 영부 빌딩 지하에서 나온 그 수많은 증거들에 예. 대해서 착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따지는 건 그냥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믿고 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판단을 해보면 굉장히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엔 부담이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이랬을 때 과연 그런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예.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네. 감옥에 있으면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이게 과연 여당에 유리하겠습니까? 역풍이 불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고 예.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보수 결집이 일어날 사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금 사법부에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드러난 사실에 따라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 중에 하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있지만 네. 권력 무죄, 무권력 유죄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그 허탈감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과 사법부가 잘 판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사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정권의 정무적인 판단이 없었느냐. 예. 좀 돌이켜보면 오늘 14일 소환을 검찰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8일 전입니다. 예. 네. 보통은 하루 이틀 전에 발표를 하죠. 근데 8일 전에 14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단히 이례적으로 일찍 했습니다. 예. 근데 8일 전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만희정 전 충남지사, 박수현 지금 뭐 충남도지사 후보, 민병두 의원 막 번질 때예요. 근데 예. 이례적으로 보통 하루 이틀 전에 소환하더니 8일 전에 소환하고 또 안희정 전 지사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출석해갖고 그날 또 조사를 검찰에서 해줬어요. 예. 보통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우리 준비 안 돼. 다음에 오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정권의 정무적인 판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냐. 저는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의문은 가지시고요. 그게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운영 방식, 그때 이제 검찰의 수뇌부식 사고로 보면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 독립 주장하고 있고 사법부 독립 주장하고 있고 가능하면 언행일치를 하려는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8일 전에 이명박 대통령 뭐 소환 일정 밝힌 거 언론 보시면 전혀 미투 운동을 덮지도 못했고, 네. 예, 그래서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안 되죠. 예, 그거는 오히려 덮으면 덮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저는 더 파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유한국당이나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선 이제 이게 일종의 정권 음모론인데 그런 예. 말씀하실 수 있으나 그거는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핵심적인 사실은 일반 국민은 혹은 뭐 1억 정도의 뇌물을 누가 받았고 예. 이랬다면 그냥 구속 아닙니까? 그냥 되게 좀 사안이 단순 명쾌해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도 이건 순전히 개인적으로 네. 해봅니다. 그리고 또 8일 전에 소환했다. 라고 출석 요구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적인 분석이나 정치권의 이야기는 두 분께서 잘 이제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8일 전에 이제 수석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거 아니 평소에 전례상 하루 이틀 전에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예. 이렇게 일찍 했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요. 8일도 부족하다. 시간을 더 달라. 예. 8일 후에 출석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8일 전에 이렇게 출석 요청을 하고 예. 출석 요구를 하고 이게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고려가 있거나 예. 아니면 어떤 그 이면에 어떤 그 노림수가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하거나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배려하지 않은 측면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조사 과정을 녹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녹화에 동의하는 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박 전 대통령은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직 변호사시니까 어떤 경우에 보통 녹화에 동의를 하고 어떤 경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좀 보편적인 사례가 있나요? 사실 이것도 참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요. 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녹화를 이제 많이 하죠. 그런데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떳떳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녹화하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그 불이익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받지 않기 위해서 예. 이제 녹화를 오히려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정말 극과 극인 경우가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심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화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예. 이게 유죄 판결인지 뭐 무죄인지 그게 나와야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녹화하자고 했구나. 아니면 또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하지 말자고 했구나. 그때 나중에서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 알겠습니다. 영상이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뭐 사용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양측에게 모두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물론 녹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그 망신주기 신문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녹화를 녹화하자라고 이제 검찰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수사기관의 어떤 협조하지 않는 것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손수호 변호사까지 세 분 말씀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